자, 지금부터 재밌는 걸 할 건데 역시 또 암기 과목이야. 근데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는 아니고 조금 이해를 하면서 외우셔야 해요. 오케이? 어? 뭐라고? 네. 75번을 안 했어? 아,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131페이지. 이걸 안 했네. 예전에는 수능에도 매년 한 문제씩은 나왔는데 한 5, 6년 전부터는 빠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경년으로 나와. 경년으로.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돈 계산하는 건데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계산한다 그래가지고 월의 합계라고 부르는 소단원이야. 원리합계.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호한테 돈을 빌려줬어. 에? 10만 원을 빌려주고 주당 2%의 이자를 받기로 했어. 오케이? 사채죠, 말 그대로 사채. 에? 그러면 일주일 후에 얼마를 갚아야 하냐 그랬더니 원금은 10만 원이야. 그지? 이자는 몇 프로? 2%야. 그러니까 10만 곱하기 1 더하기 0.02. 그러니까 10만 곱하기 1.02가 일주일 후에 이자가 되는 거야. 맞아요? 네. 자, 이제 단순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2주일 후에는 얼마를 갚아야 해요? 그러면 원금은 그대로 얼마야? 10만 원이야. 응? 근데 이제 2주가 지났으니까 0.02 곱하기 2를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 귀찮아. 0.02 곱하기 2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4가 되는 거냐? 맞아요? 이렇게 돼. 이게 이제 단순 계산이 되는 거야. 단순 계산. 그러니까 원금 1 더하기 뭐임? 이율 곱하기 기간. 네? 맞아요? 계산 똑바로 한 거 맞지? 아닌데요, 선생님. 잘못 계산하셨잖아요. 에이씨. 1 더하기 0.02 곱하기 몇? 2죠? 0.02 곱하기 2. 그치? 그러니까 10만. 하나, 둘, 셋, 넷 하고 1 더하기 0.04가 되는 거죠. 맞죠? 맞아요? 이렇게. 예, 요거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R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건 단순 계산이라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단리법이라고 그래. 단리법. 단순 이자 계산. 응? 그럼 지금 일상생활에 단리법이 남아있는 거는 월세 계산밖에 없어. 월세 전세 알아요? 월세 전세 아냐고요? 참고로 제가 월세 살고 있는데
자기네 집, 전세, 금액을 주고 집주인한테 주고 2년 동안 그냥 사는 거야. 거기서. 에? 그럼 집주인은 뭘 받아요?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의 이자를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작지가 않죠. 전세금이라고 하면 일반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뭐 쌍용 치면 전세만 한 7, 8억 해. 네? 예를 들어서 8억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은행 이자가 그러니까 시중은행 얘기하는 거야. 저축은행 그런 거 말고, 예? 한 3, 4% 하거든요. 3%? 2%? 한 2% 하겠다. 2%. 그러니까 이제 100분의 2 하면 이제 얼마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곱하기 100분의 2 띵띵띵띵. 그럼 요거에 곱하기 2 하나 둘 셋 넷 다 여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600이 1년에 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거를 챙기는 거죠. 1600 2년이니까 3200이겠지. 그걸 이제 집주인이 받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월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번에 8억이라는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나머지 7억에 대한 거를 주는 거야. 처음 듣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럼 아까 8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였어? 좀 전에. 얼마? 1600. 그러면 1억을 줬으니까 1억은 지가 이자 챙겨받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7억에 대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예? 거기에 몇 프로? 아까 몇 프로 했니? 3% 했냐? 2%였어? 그럼 땡땡땡땡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 1, 4, 하나, 둘, 셋, 넷, 다, 여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400을 몇 등분해? 12등분. 그럼 12등분 하면 이제 100 얼마가 나오겠지? 예? 한 뭐 130 대략? 그럼 1억은 보증금으로 한 번에 주는 거고 130만 원은 매달 주는 거야. 제가 이런 식으로 산다고요. 이게 월세라고. 이게 월세. 예? 그러면 월세는 130만 원을 이제 매달 내야 돼. 매달 주는데 몇 달을 밀렸어. 몇 달 밀리면 그 집주인은 이자를 못 받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130만 원을 두 달을 안 줬다 그래서 두 달이면 260만 원이잖아. 그게 300으로 건너뛰냐? 아니야. 그냥 130일 뿐이야.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3개월이 밀리면 계약 해지. 오케이? 그 못 받은 거를 보증금에서 까고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나가고 버팅기면 이제 서로 뭐가 되는 거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전세로 8억을 살았어.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이거든. 그럼 2년을 살고 난 뒤에 집주인한테 난 그냥 이대로 2년을 더 살겠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사를 나가는 거야. 그럼 이사를 다시 나가면 집주인한테 8억을 돌려받아야 되잖아. 근데 시세가 그때는 전세가 8억이었는데 지금은 전세가 6억으로 떨어졌대. 요즘 같은 시대에요. 예?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근데 지역별로 달라. 강남이랑 송파랑 서초, 용산 요 네 군데는 안 떨어져.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비싼 땅덩어리 네 군데야. 내가 얘기한 송파, 강남, 서초, 용산. 근데 또 웃긴 거는 내가 말했던 그 송파랑 맨 마지막에 용산은 일부 지역이야. 일부 지역. 그러니까 여기도 송파지만 사람들이 여기를 송파로 치지는 않아. 네? 송파라고 하면 저기 오금동 쪽까지만 송파라고 치지 여기는 송파라고 안 쳐. 그럼 여기는요? 바로 옆에 뭐 있지? 하남이나 위례 쪽으로 친다고. 거여동. 거마가 그래. 그래서 얘기했잖아. 내가 처음 나왔을 때 지도에도 없던 동네라고. 없었다니까요. 마천동. 그냥 녹색이었어. 녹색.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위례가 있고 저쪽 하남 저기 가밀 쪽으로 길이 뚫리면서 이제 지도에 나타난 동네지. 그리고 여기가 확 올랐잖아. 그럼 이제 전세가 6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집주인한테 얼마만 줄 거야? 6억만 줘. 그럼 집주인은 당장 얼마가 부족해? 2억이 부족해. 그럼 집주인이 이 사람한테 8억을 줄 수 있겠니? 못 주죠. 그럼 또 거기서 또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되게 먼 이야기 같잖아. TV 틀다 보니까 그 프로가 있더라.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알아? 몰라? 하여튼 프로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연예인 집안에 자식 새끼가 있는데 부모가 연예인이다 보니 엄마 아빠가 돈을 잘 벌잖아. 이 새끼가 돈을 안 벌어.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백수 상태로 계속 집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막 30대 중반 막 이래. 넌 뭔데 자꾸 병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갖다 버려, 빈병. 아니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도 있고, 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이 되면 여자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집은 거여동이야. 근데 자기가 회사를 만약에 일산에 얻었어. 어? 그럼 말대로 가능은 하죠. 새벽 5시에 나가면 돼요. 새벽 5시에 나가면 7시, 7시 반이면 일산에 도착을 할 거야. 에? 그리고 이제 일산에서 일찍 퇴근을 했어. 만약에 7시에 퇴근을 해. 그럼 송파 들어오면 10시겠지. 그런 생활을 이겨내면서 살면은 상관이 없지만 엄마 나 자취할래. 그럼 나가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독립인 거죠. 실질적인 독립. 그럼 이제 엄마가 그래 그러면 보증금은 엄마가 내줄게. 근데 엄마가 이제 집에 돈이 많으면 이제 전세로 얻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로 사게 될 거라고. 그럼 이제 실질적인 금액을 얘기를 해줄게요. 원룸에 이만한 사이즈면 되게 큰 거야. 강의실 정도의 집이면 겁나 크다고. 그러면 딱 반이야. 이거 반. 이거 반. 일로 들어와서 지금 지민이 앞쪽 자리. 예? 그게 전세로 따졌을 때 요즘 원룸이 2억이야. 2억이라고. 요 사이즈 안에 화장실. 그러니까 원룸이니까 그냥 하나만 있는 거고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화장실 겸 욕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딱 사이즈 요만 할걸요? 변기 있고 샤워기 있고 세면대 있고 끝. 그럼 나머지 공간에 침대 있고 저기 싱크대 있고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좋은 데면 빌트인이라서 다 있어.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세탁기 뭐 가스레인지 그런 거 다 있다고. 근데 아니면 자기가 또 다 사서 들어가야 돼. 이제 전세가 뭐 1억, 2억이다. 그럼 월세로 갈게요. 그러면 뭐 보증금 3천에 한 뭐 7, 80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벌어서 내는 거야. 그럼 4년제를 졸업을 했다고 쳤을 때 대기업을 들어가면 한 300 받아요. 대기업을 들어갔을 때 한 300을 받아. 근데 그 대기업 들어가는 거는 똑같다니까요.
좋은 대학 나온 새끼들이 다 줄을 서갖고 시험을 보잖아. 삼성은 자체 모사를 봐요. 1차가 서류 면접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시험을 본단 말이야. 서류 접수하고 나면 무조건 시험을 봐야 돼. 그럼 일요일 날 어느 학교를 시험을 보는데 진짜로 10,00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몇백만 명이 모여. 그래서 삼성에서 시험 보면 그 근처에 학교를 한 10개 빌려. 학교를 10개 빌린다니까? 일요일날. 그래서 그 학교 스님들한테나 뭐 알바 모아가지고 시험 감독하라고. 그럼 시험 감독하는 것도 삼성이니까 돈 많이 주는 걸로 알아. 수능 감독이 하루에 받는 돈이 10만 원이거든? 근데 삼성 감독하면 하루에 50인가 받아요. 상당히 짤짤하지. 네, 그래서 삼성 직원이 가끔 그거 지원해갖고 나 시험 감독 갈게 해갖고 하는 사람도 있어. 주말에 알바해갖고 돈 벌라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러 오잖아? 돈 줘요. 차비하라고. 몇만 원 나와. 네, 진짜로.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 내가 봤을 땐 여기 있는 새끼 한 명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을 가면 월급차가 되게 심하다? 초봉 200도 못 받아. 처음에 받는 월급이 200도 안 돼. 근데 그 200도 안 되는데 80을 세로 내. 그럼 얼마 남니? 130이지. 밥 먹어야 되잖아.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달에 못 잡아도 30 들걸? 그럼 100만 원 남네? 그 100만 원 갖고 뭐 하겠어? 관리비 내고. 제일 많이 내는 게 뭐야? 옷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하고? 또 친구들 만나야지. 또 한잔 해야지. 에?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는데 엄마한테 핸드폰 값 내라고 할 거야? 지가 내겠지? 그러면 마이너스야. 없다고요. 그럼 저금은요? 못하죠. 그러니까 뭐를 포기해? 결혼을 포기를 하는 거야. 그냥 저금은 못해. 그냥 벌어서 쓰기 바빠. 근데 또 웃긴 게 라이더들이 이 개새끼들이 하여튼 뻥을 겁나 쳐가지고 진짜로 라이더가 신호 개무시하고 하루에 한 100건 이상 잡아서 일을 했을 경우에 그럼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한 3, 40 된대요. 예? 그러면 일요일 하루만 쉴까? 근데 라이더 일요일 날 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하루 쉬고 주 6일 근무해서 한 달 벌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가 돼? 한 24일 일한다고 쳐봐. 40 곱하기 24 하면 얼마가 된다? 20 곱하기 아니 저기 뭐야 24 곱하기 48하니까요. 480 정도 되는 거지. 그죠? 그지? 근데 막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개뻥을 쳐. 그런 애들 별로 없어. 그러니까 라이더에서 480 버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일을 못해. 그럼 벌이가 어떻게 돼요? 빵이잖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도 해야 병가라도 얻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니네 곧 있을 일이야. 몇 년 뒤에. 그럼 남자들 대학교 가고 군대 가서 제대하면 그때도 엄마한테 용돈 주고 그럴 거야? 아니잖아.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단리법 말고 뭐가 있었냐? 전에는 복리라는 게 있었어. 한 10년 전에 코로나 3, 4년 전쯤만 해도 복리법이 있었어요. 예? 똑같이 10만 원을 빌리는데 선생님 주당 이율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월로 바꿨어. 월 1%. 이것도 되게 센 거야. 월 1%면 연에 몇 프로야? 12%가 되는 거잖아. 아까 은행이자가 몇 프로라고 했어? 연에 2%라고 했잖아요. 연 12%면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이거를 복리로 계산을 한대. 어? 그럼 한 달 후는 10만원 더하기 10만원 곱하기 1%니까 0.01이지. 그러니까 10만원 곱하기 1 더하기 0.01이야. 오케이? 자, 잘 들어. 2달 후에는 어떻게 돼요? 물으면 원금이 달라져요. 원금이 이걸로 바뀌어. 이자 친 걸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10만원 곱하기 1 더하기 0.01이 원금이야. 그럼 이자는요? 10만원 곱하기 1.01에 다시 0.01을 곱해줘야 되지. 그치? 그러면 얘로 묶으면 앞에 1이고 뒤에 0.01이 있으니까 우와 10 곱하기 1.01에 뭐가 돼? 제곱이 돼. 이게 실제 쓰이는 계산 방법이야. 그래서 한 10년, 15년 전쯤에는 돈을 은행에다가 이제 적금을 부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복리로 계산을 해줬어. 이 복리로 계산하면 딱 봐도 이자가 엄청 늘어나지. 그래서 돈 모으기도 쉬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돈을 아껴갖고 달마다 50씩 부었었다고. 그래서 50씩 딱 6개월 부었는데 아바이가 병으로 쓰러졌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적금 깨가지고 병원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돈을 더 이상 못 모았지. 네. 그래서 복리 계산을 하게 되면 1억을 모으는데 50씩 모으면 얼마를 모아야 돼? 200번을 모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한 대략 170번 정도만 모아도 나머지 이자가 쳐줘. 근데 은행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큰 거야. 계속 이율이 낮아지는데 복리로 계산 못 해먹겠다. 그래갖고 은행이 이 나쁜 새끼들이거든요. 지네가 돈을 빌려주는 거 있지? 예? 대출. 그거는 계속 복리로 받아 처먹어. 좀 이따 계산해보면 알 거야. 그래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원금에 가깝게 막 커진다고. 근데 적금은 복리도 아니고 단리도 아니야. 아주 희한한 걸 갖다 붙였어. 자, 맞추면 10,000원 드립니다. 4글자예요. 어떻게 줄까요? 이자를 안 주는 거는 아니야. 적금을 부으니까 이자를 주긴 줘야 하는데 단리법도 아니고 복리법도 아닌 4글자로 딱 내밀었어. 앞에 다니다가 보면 은행에는 안 붙는데 저 위에 새마을금고 있고 요 길 건너에 또 내가 보니까 뭐가 하나 생겼더라고. 산림조합인가 나 처음 듣는 건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자를 어마무시하게 붙여놨더라고요. 한 4%? 4글자 뭘까? 줄이죠. 예? 네. 봤을 텐데. 조성. 그럼 5,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아, 나 이 새끼들. 없어?
맨 뒤에는 뭘까요? 금방. 그렇지, 금리야. 3,000원으로 내려갔다 이제. 금리를 매겨요. 몇 프로로. 그래서 딱 그것만 줘. 근데 끝까지 만기를 했을 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기를 못 채우면 그냥 은행 이자보다도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얘기할 때 2024 신한솔 프로야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지 작년에. 야구 좋아하는 새끼 없냐? 여기 있는데. KBO가 돈을 어떻게 벌어? KBO라는 게 이제 한국 야구 그거 거잖아요. 걔네가 돈을 어떻게 버냐고. 아니 생각을 해봐. 걔네가 하품이나 하고 얘기하지 말까요? 아니요. KBO가 돈을 어떻게 벌 것 같아? 그럼 프로야구 구단은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야구 선수들한테 그렇게 큰 연봉을 주는 걸까요? 티켓값 또 자기네 구단이 있잖아. 구장이 있지. 네. 만약에 LG 팀 있으면 잠실이잖아. 그냥 잠실에 이제 두산하고 둘이 나눠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홈 경기일 때 광고 들어오지. 네. 그게 어마무시해요. 어마어마하다고. 그런 거랑 티켓값. 응? 근데 그거에 몇 분의 몇을 KBO가 가져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7,000원짜리 티켓을 사면 그 17,000원을 LG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종합운동장이잖아. 종합운동장은 서울시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몇 프로 떼어주고 KBO에도 몇 프로 떼어준다고. 그러니까 구단 LG 자체에서 LG 그룹에서는 야구단이 적자예요. 적자라고. 매년 적자야. 10개 구단 중 아무도 흑자 내는 새끼 없어. 에? 다 적자야. 근데 그걸 왜 꾸리느냐? LG 트윈스 때문에 누구를 아는 거야? LG를 아는 거야. 야구장 가면 틈틈이 LG 뭐 하는지 알아? 지네 자사 물품 홍보해요. 에? LG 전자 있잖아. 그거 홍보하고 그거를 경품으로 준다고. 광고를 하는 거야. 광고를. 에? 그럼 두산은 뭐 광고할 것 같아? 그걸 잘 모르더라. 두산 팬 손 들어보시면. 두산은 뭘 광고하는 거죠? 모르죠? 그게 팬이냐? 건설 관리. 그렇지. 두산이 중공업이에요. 건설 장비를 하는 거라고. 이것도 모르겠어. 이씨, 두산 팬이라고. 이씨. 두산 감독이 누군지 알아? 누가 이승엽이라 그래? 승삼이라 그러지. 삽질한다 그래서 다 승삼이라 그러잖아. 신한솔 프로야구라고 얘기를 하는 게 KBO도 적자기 때문에 홍보를 전담으로 해줄 테니까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신한은행에서 해주는 거야. 아니, 신한은행이 아니라 신한카드. 연간 한 몇천억 대요. 그걸 KBO에다 주는 거야. 대신에 KBO에서 야구하는 거에는 무조건 그 앞에 뭘 붙여야 돼? 신한솔을 붙여야 돼. 무조건. 그냥 KBO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저쪽에서 고소 들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신한솔이라고 해줘야 된다. 그걸 지금 몇 년째 신한카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이제 자사 이제 걔네 월급 받아 후리는 거고. 그래서 확정금리라고 해가지고 그 신한카드를 제가 쓰거든요. 은행도 쓰고. 그래서 매년 초에 각 구단에서 우승할 구단을 미리 찍어. 이게 나는 계속 LG를 찍겠지.
그래서 그게 만약 비웃는 거임. 그래서 LG 적금을 들어요. 근데 진짜 우승을 했어. 그러면 거의 한 6%대의 이자를 쳐줘. 우승을 했을 당시에. 근데 우승을 못하면 한 2.4%. 그래서 우승할 때 6.7% 이자 받았어. 근데 꼴랑 월 20만원밖에 안 벌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율이 크니까 거기에서 최대 얼마 이하라고 한계를 둬요. 왜? 이자가 많이 주니까 돈 많은 새끼들은 몇십억 갖다 부으면 그거 이자를 은행에서 감당을 하겠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월 뭐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뭘로 계산을 한다고요? 복리로 계산을 하는데 원금을 잘 들어. A 이유를 R 기간을 N이라고 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야. 외우셔야 돼.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적어라. 단리법은 계산을 안 하니까 복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131페이지. 복리법. 그래서 5년 전, 10년 전인가 저한테 피싱이 왔어요. 네? 피싱이 왔어. KB 뭐래? KB 뭐시기래? 근데 KB가 자 우리는 전부 다 국민은행을 알고 있잖아. 게다가 연변 사투리도 안 써. 아주 섹시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 야, 송성님 되세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뭐 KB 어쩌고 저쩌고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때 집주인 이름이 내 집으로 돼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좋은 투자할 게 있다고. 예? 투자를 하시라고. 그 은행에서는 복리로 계산할 때 뭐 월 1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월 3천만 원까지 된대. 그리고 복리로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가 쏠긋했지. 그래 몇 프로인데? 그랬더니 뭐 한 4%까지 해주겠대. 근데 내가 또 수학생이잖아. 그래갖고 4%면은 그쪽이 너무 손해 아닌가? 그럼 꽤 될 텐데. 에? 아, 엄청 돼요. 그러면 몇 년만 모으면 진짜 몇십억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꼬치꼬치 캐묻는 거지. 은행 계좌. 내가 그때 딱 느꼈지. 아, 이 새끼들 사기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도 확 끊으면 안 돼. 내 번호를 알기 때문에 내 휴대폰에다 뭔가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알지? 폭탄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 새끼들이 빡쳐갖고 하게 되면 내 핸드폰을 마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쌍욕하고 끊는데 그러다 나중에 당한다고. 그래서 이제 좋게 타일렀어. 아, 죄송한데 제가 사업에 망해서 집도 곧 팔려 나가고 그만한 여유가 없다. 그랬더니 존나 당황하는 거야. 여자가 겁나 당황해. 선생님 좀 전까지만 하셔도 뭐 여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아, 어저께 사기당했다고. 그랬더니 걔가 날 달래더라. 근데 전화를 끊었죠. 아, 근데 저 집 전화가 있었어. 집 전화가 있었는데 그게 한 40년 되냐고. 그러니까 글로 엄청 많이 와. 핸드폰보다 집 전화로 피싱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만약에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잖아. 말도 안 되게 막 꼬셔. 진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옛날에 그 카카오톡 생기기 전에 채팅하는 게 있었는데 아, 니랑 옛날 거라 모르는구나. 하여튼 그게 있었어. 예? 그랬더니 와이프가 회사에 있는데 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 자기한테 채팅 걸었네. 뭘 출근하고 있는데 채팅을 어떻게 걸어. 네이트인가 있었어요. 그때 네이트온인가 뭐 있었어. 그랬더니 내 걸로 들어갔대. 그러더니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빨리 입금을 하라고 했대. 별의별 거 엄청 많다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적금이야.